그 아인슈타인도 평생 양자역학에 대한 세계관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. 왜냐면 그 사람은 대단히 자기가 옳다라고 믿었을 것이고, 네. 사실 그런 예가 있었어요. 우리가 색채론 같은 걸 보면은, 뉴턴은 빛을 프리즘으로 나눠가지고 모든 색깔을 걸러냈다고 말하지만, 사실 과학에서는 나눠가지고 선으로 쫙 늘리는 걸 좋아하니까, 스펙트럼만 보고 말아요. 자외선 쫙 있고 있는데, 사실 거기서 빠져있는 색깔이 하나 있어요. 프린터 보면은, 머젠타라고 하는 심홍색이 스펙트럼에 없어요. 심홍색? 심홍색을 머젠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우리가 분홍색 같은 거. 그러니까 RGB는 이제 모니터 쪽이고, CMY는 프린터 쪽이고. 그 삼원색에서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겹치면 아마 마젠타예요. 아, 그래요? 네네. 이거 6개 중에 그 심홍색이 없는 거예요, 스펙트럼에. 예. 그러면 뉴턴은 색을 완성한 게 아니거든요. 오히려 심홍색의 존재를 밝혀낸 거는 괴테였어요. 그 괴테는 뉴턴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존경해서 자기도 프리즘 가지고 막 장난을 치다가 심홍색을 발견을 한 거예요. 프리즘으로요? 예. 그게 이제 과학계에서는 그냥 얘가 뭘 맞았겠어라고 하다가 나중에 거의 20세기에 와서 물리학계에서는 괴테의 그 성과를 그때 인정하게 되거든요.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당시에도 뉴턴한테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. 이거 분명히 있는데 없다. 그런데 뉴턴은 끝까지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걸 보면, 그러니까 뉴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새로운 이론을 자기가 받아들이거나 그러지 않을 수는 있는 거죠. 아, 전 너무 공감하는 게 오히려 뭐 1000년을 사는지 100년을 사는지보다 과학계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면 탈권위적인 건 필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셰플리라는 천문학자 에피소드거든요. 셰플리가 나름 굉장히 훌륭한 천문학자였어요. 그때 우리 은하가 아직 우주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던 시절이었고, 셰플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우편함에 웬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. 누가 쓴 거냐면 에드윈 허블이 쓴 편지였고, 허블이 그때 당시에 직접 안드로메다까지 거리를 재서 이 은하는 당신 말과 다르게 우리 은하 바깥에 있네요. 당신 틀렸어요. 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. 그랬을 때 그 편지를 받아든 선배인 셰플리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다 그냥 구겨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이 편지가 나의 우주를 파괴했어 라고 받아들입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편지를 받기 전까지 평생 동안 막 목청 높이면서 우리 은하 바깥의 우주는 없어 라고 막 우기던 사람이었어요. 근데 새로운 과학적 데이터가 등장했을 때 자기 고집을 겸허하게 버리고 우주의 모습을 받아들인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 저는 과학이 빠르게 발전한다고 생각했어요.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는 거잖아요. 아, 근데 인간의 본성상 내가 이렇게 이뤄놓은 게 있는데 이걸 무너뜨린 후배나 또 다른 이론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좀 어렵겠죠. 맞아요. 과학도 결국에 인간이 하는 거라서. 사실 뉴턴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젊었을 때 업적 이후에는 솔직히 뉴턴도 성격 엄청 더럽거든요. 그 아인슈타인도 평생 양자역학에 대한 세계관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, 그러면서 계속 얘기가 반복되긴 하는데 뉴턴이 천년 산다고 해서 뭔가 획기적인 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사용되는 이제 수식이 로렌츠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.